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어난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또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확실히 여름은 여름이에요, 그쵸? 제가 원래 더위를 잘 안 타는 그런 스타일인데, 와, 진짜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너무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에어컨 없이는 조금 버티기 힘든 이번 여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위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9월 28일에 있는 제 6번째 컨퍼런스 이제 슬슬 신청을 받습니다. 시간과 날짜 봐주시고요. 토큰포스트 대표 그리고 인피니블록 대표 연사진 두 분 있다라는 것과 이번 컨퍼런스는 토크 콘서트 형태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유퀴즈 같은 그런 형태로 연사진이랑 그리고 신청한 구독자님들이랑 1대1로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것들 알아가실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코인에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그 코린이 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형태를 한번 바꿔봤으니까요. 참고해 주셔가지고 고정 댓글 통해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0분만 제한해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볼까요? 주말 사이에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 정말 무섭게 떨어졌었어요. 그쵸? 이거 진짜 또 시즌 아웃 나오는 거 아니야?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섭게 급락했단 말이에요. 그쵸? 지금 그건 나스닥 지표인데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나스닥도 굉장히 큰 낙폭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좀 무섭게 다가왔던 그런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여기도 보시죠? 미국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하루아침에 2조 9천억 달러가 시가총액으로서 증발해버렸다는 것. 이제는 코인 시장만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기에는 이 주식 시장 또한 극심하게 떨어졌던 모멘텀을 미루어 보았을 때 주식이냐 코인이냐 변동성을 놓고 비교하기에는 시대적 흐름이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나스닥 전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메타 등등 굉장히 크게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을 무섭게 만들었다는 거. 5%도 떨어지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11% 굉장히 크게 떨어졌었죠. 주식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이 왜 이렇게 크게 급락했을까요? 그 매크로 이슈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얼마 전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약간 중립적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매파적 그리고 비둘기적 발언을 하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물가 지표는 잘 나오고 있지만 고용 지표에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시사되는 지표를 보고 금리를 얼마나 내릴지 혹은 동결할지 천천히 좀 지켜보겠다, 이렇게 좀 애매한 스탠스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인 고금리 환경과 고용시장이 불안한 부분, 그리고 아마존과 인텔 같은 기업에서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전체적인 나스닥 시장 또한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2008년에 있었던 미국발 금융위기, 경기 침체가 다시 한번 오는 게 아닐까? 이런 추측 또한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 금리 정책을 봤을 때 영국이라거나 중국, 캐나다, 유럽, 덴마크 같은 경우는 모두 다 0.25% 정도 금리 인하를 했는데 최근에 연준은 일단은 좀 동결을 했어요. 그쵸? 그러면서 9월에 한 번 정도는 내릴게. 근데 아직까지 고용지표가 불안하기 때문에 안 내릴 수도 있다. 약간 이런 경각심을 주는 스탠스를 취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불안감에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멘텀이 발생했었다. 이렇게 좀 정리드릴 수는 있겠죠? 우선 미국에서도 다가오는 9월 18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월 19일이 되겠죠? 그때는 한 번 정도의 금리를 내릴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5에서 5.25%, 약 25bp 정도는 좀 내리면서 조금씩 글로벌 유동성을 푸는 장세가 나올 것이고, 이 JP모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1월까지 1%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이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슬슬 그들이 금리로서는 실물 경제를 되살릴 수 없다라는 것, 화폐 혁명이 필요한 시점에 다다랐다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리의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기사가 나오겠죠. 미국의 고용시장이 악화됨으로써 나스닥이 크게 출렁였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조정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우리 코인 시장 역시 베어 트랩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7월 달에 있었던 개미 무덤 구간은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올라가기 전 조금 더 지지부진한 소강 상태에 빠져 있는 시기,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큰 그림을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는 이 알트 시즌을 기다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8월, 9월 전체적으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인드셋으로 여유 있게 DCA 분할 매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겠죠. 개미 투자자에게 마인드셋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코인 시장의 이 역사적 패턴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이미 전 세계 실물 경제를 봤을 때 국가 부채는 턱 밑까지 차올라져 있고요. 미국의 경우 역시나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어마어마하고요. 고금리 상황으로 연출됐던 그 부담감이 커지면서 반드시 한번 폭락하는 시스템 리스크가 올 수밖에 없다.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겠죠. 이제 슬슬 가치 저장 수단 디지털 골드로서 자리매김한 그 비트코인 쪽으로 오히려 경기 침체가 온다면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고요. 그로 인해 비트코인에 대한 캐파가 커진다고 했을 때 알트코인 쪽으로 또 순환매 장세가 올 수 있다는 우리는 이 사이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기 침체 이후에는 코인 시장과 나스닥이 이제 커플링이 아닌 디커플링의 시대, 경제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바뀌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경기 침체를 무서워서 시장을 떠날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와 반도체 사이클 그리고 비트코인의 반감기 슈퍼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경제를 강제로 리바이벌 시킬 것이다. 우리는 네 번째 반감기 슈퍼 사이클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인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씩 백악관이 움직인다라는 이런 모멘텀이 나오고 있거든요. 즉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SEC 위에 있는 바이든 행정부 또한 반드시 태세 전환을 하면서 해리스에게 조금 더 큰 힘을 실어주기 위해 노력을 하겠고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 그리고 FIT21 법안 암호화폐 70% 이상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 이제 모든 권한이 CFTC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리플을 필두로 한 그 알트 시즌은 더욱더 크게 불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드디어 백악관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쵸? 암호화폐 업계와 정책 논의가 예정돼 있고 고위급 참모진이 총 출동한다라는 것. 이제 슬슬 그 위에 있는 세력들이 움직이면서 좋아 이제 슬슬 받아들일 때 됐지. 네 번째 반감기 슈퍼 사이클 이때 정도로 고정을 하자. 요런 식의 타임라인 그들끼리의 작당 모의를 하겠죠. 지금 현재 우리는 오히려 기회의 순간이라고 받아들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모건 스탠리 잘 알고 계시죠? 미국의 대형 기관이자 빅4 자산 운용사들과도 함께 가는 하나의 금융 세력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슬슬 재정 자문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런 권유하게끔 허용한다라고 하면서 월가의 대형 은행에서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긍정적인 모션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반드시 비트와 이더에 대한 현물 ETF 자금 유입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면서 솔라나, 리플,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그 기관의 검증이 끝난 알트코인들 또한 줄줄이 ETF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2024년, 2025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부의 바구니가 확장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자산이 증식되는 것을 천천히 고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 IMF 총재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슬슬 CBDC의 세상을 준비해야 되고요. 종이 화폐, 보이는 화폐가 없어지는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CBDC의 세상이 도래하기 전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이 있어야 되고요. 스테이블 코인, 그 민간 은행이 찍어내는 스테이블 코인 또한 많은 법안, 그 제도권 속으로 들어가면서 CBDC 국가 단위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디지털 화폐가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는 지금 현재 과도기 시점을 지나가고 있다. 절대로 전혀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과 SEC 합의 아직까지는 안 나왔죠? 역시나 매월 1일날 리플사가 풀어대고 있는 에스크로 물량 10억 개가 잠금 해제가 됐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면밀하게 지켜봐야 되는 것
드디어 2분기 시장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분기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리플을 투자하는 부분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게 있다. 뭐냐면 그 리플 회사가 항상 분기마다 시장 보고서를 우리에게 릴리즈 해주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의 XRP를 가지고 있고 에스크로 물량이 얼마나 소각이 됐고 어떻게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도 역시나 2분기 시장 보고서가 나오면서 리플사가 약 요 정도 가지고 있구나. 46억 개 정도 가지고 있네. 에스크로 물량이 지금 보니까 400억 개 미만으로 395억 개 정도 가지고 있네. 비교운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작년 7월 기준 약 1년 전에는 리플사가 55억 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스크로 물량이 470억 개 정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이 2분기 시장 보고서를 보면 얼마나 줄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리플사가 약 46억 개 정도 가지고 있구나. 여기 보시죠? 46억 개 정도 가지고 있고 에스크로 물량 400억 개 조금 안 되는 물량 약 395억 개 정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좀 업데이트를 해놨고요. 1년 사이에 에스크로 물량도 많이 줄어들었네요. 작년 7월에는 470억 개였다가 지금은 약 395억 개로 줄어들었고 리플사가 55억 개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1년 사이에 46억 개 약 10억 개 정도는 그들이 좀 활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2017년서부터 그들은 리플사의 그 초기 물량 1000억 개 중에 55% 그 550억 개를 에스코 물량으로 잠궈놨는데 벌써 390억 개 정도, 약 160억 개 정도를 어느 정도 그 은행, 기관에 판매를 했거나 트랜잭션이 일어나서 소각이 됐겠구나 볼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소각이 됐냐? XRP 스캔을 봤을 때 벌써 1200만 개가 넘는 XRP가 트랜잭션을 통해서 없어져 버렸구나. 이것을 실시간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실시간으로도 계속적으로 XRP가 소각되고 사라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현재 약 1260만 개가 소각됐구나. 시간이 지나서 정말 스위프트망을 대체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소각이 올 것이며 그로 인해 리플사는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인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왜 리플의 기술진 데이비드 슈워츠와 같은 그 CTO가 리플을 100만 분의 1로 쪼개지게끔 설정했는지 구현되는 시대 2030년을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역시나 나스닥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 또한 흔들렸다 보니까 ETF에 대한 자금 유출이 크게 일어났구나. 그레이스케일, 특히나 그 디지털 커런시 그룹 산하에 있는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ETF에서 $1 이상의 유출이 보여졌으면서 굉장히 큰 알트코인의 하락이 왔었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나오는 유출은 그들끼리의 손바꿈일 뿐이라는 거. 즉 이런 기사에 전혀 투심을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투자 수익률 100%짜리 이더리움 고래가 저번 주 금요일에 4,000개의 이더리움을 매입했네.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어느 정도 순유출이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고래들은 매집하고 있고요. 블랙록과 피델리티 쪽으로 그 물량들이 끼어들어가면서 그들끼리의 시기에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것 반드시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올해를 기준으로 암호화폐 해킹 피해액이 벌써 12억 달러를 넘었다. 우린 현재 불장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더 이 사기 피해를 조심해야 됩니다. 불장 때 그 사기의 행각들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절대로 처음 들어보는 코인에 투자를 권유받았다? 웹3 업체에 대해서 한번 투자해보라고 권유를 받았다?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리플과 SEC 비공개 회의 관심으로 항상 SEC의 비공개 회의가 있기 전에 리플이 올랐다가 취소가 되거나 아무 일도 없으면 또 떨어졌다가 그쵸? 굉장히 언론에 의한 과장이 심하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SEC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8월 8일을 기점으로 또 한 번 클로스 미팅, 비공개 회의가 또 잡혔네. 와, 이것들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7월 중순서부터 계속 한번 취소했다가 열리면 아무 일도 없고 또 잡혔다가 또 취소했다가 리플 급락하고 그쵸? 어때요? 양치기 소년같이 이제 리플 안 믿어. 리플 비공개 회의 있다라고 해도 어차피 취소시킬 거 아니야. 안 믿어. 나 투자 안 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어느 시점,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 시점에 그들이 무섭게 끌어올릴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8월 8일을 기대해야 될까요? 아니요. 또 취소될 수도 있겠죠. 회의가 열렸다라고 해서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9월달 안쪽으로 정말 여름이 끝나기 전 리플이 한번 쏠 수밖에 없는 시기, 바이든 행정부 또한 백악관이 움직이고 있다? 핏 21 법안이 받아들여지는 시기, 리플의 소송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크게 보시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절대 투심 또한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JP모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신용카드 그리고 모기지 지불에 리플을 허용했다. 한 번 더 갑니다. 최근에 이 오픈 에덴과 함께 이 토큰화된 미국 단기 채권 트레저리 빌이었죠. XRP 레저에 올린다라는 거,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이 코인데스크에도 나왔었죠. 오픈 에덴과 손잡으면서 XRP 레저에 이 토큰화된 미 국채 트레저리 빌을 출시한다라는 거. 그 리플사에서 미국 재무부 채권에 $10,000,000를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서 XRP 레저 생태계 위에 미국의 국채를 출시한다. 미 국채가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출시되는 최초의 사례라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점점 XRP 레저 위에서의 RWA와 같은 그 모든 실물 자산의 토큰화가 열려지고 있고요. 슬슬 XRP에 대한 유틸리티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 영국의 FCA라고 하는 금융행위 감독원이죠. Financial Conduct Authority에서 승인을 받은 이 아착스 역시 리플과 손잡으면서 수억 달러 규모의 토큰화된 실제 자산을 어디 생태계에 올린다고요? XRP 레저 쪽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미 국채가 이쪽으로 들어간다. 토큰화된 실제 자산이 이쪽으로 들어간다. 한 번 더 나가서 이제 슬슬 리플이 출시하려고 하는 이 리플 USD, RLUSD, Real USD죠. 이제 슬슬 어느 생태계 위로 올라가는지 볼까요? 달러와 1대1로 패깅되면서 미국의 단기국채를 담보로 하면서 여기도 역시나 XRP 레저 생태계와 이더리움 메인넷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 미래의 디지털 생태계의 상호 운용성을 가져가면서 서로 주식, 원자재, 채권 등등의 토큰화가 XRP 레저와 이더리움 메인넷 위로 올라가면서 XRP 레저에는 또한 이더리움이 구현하고 있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또한 플레이어 네트워크 쪽으로 통합되면서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럽 전역에서 대표적인 암호화폐 규제가 나왔죠. 이 미카가 6월 30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서클이 찍어내는 USDC 이제 슬슬 이 EMI 라이선스까지 취득을 하면서 미카법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서클은 미카법과 함께 가고 있지만 테드에서 찍어내는 USDT는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면서 상장 폐지를 시켰던 거 말씀을 드렸었죠. 이 유럽의 최대 거래소 비트스탬프에서 왜 테더의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중단했는지, 그리고 한 번 더 나아가서 점점 규제 속으로 들어가는 서클사의 USDC가 왜 XRP 레저 쪽으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는지, 오픈 에덴과 함께 가는 미국의 국채, 아착스와 함께 가는 모든 실물 자산의 토크나, 그리고 USDC, RLUSD와 함께 가는 XRP 레저의 생태계, 모든 것이 통합될 수 있는 미래의 생태계가 어떤 생태계가 될지 천천히 고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서 결제 메커니즘으로 가장 큰 유틸리티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이 XRP 토큰에 우리가 반드시 집중하면서 수량을 모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ETF만 출시가 돼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지만 미래에 반드시 블랙록, 뱅가드, 피델리티, UBS, 스테이트 스트리트, 모건 스탠리 등등과 같은 이 자산 운용사, 금융 마피아들이 XRP 쪽으로 자금을 이미 쏴서 그들은 매집하고 있고요. 더욱더 표면적으로 큰 시장을 아우를 수밖에 없는 시기는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